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경험해본 세무사들이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서 텍스봇 이태규 세무사, 비즈니스의 개발자가 오셨고 TP의 권수진 세무사가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을 우리 양은진 세무사가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세무사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오늘 뜨거운 열기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AI가 온다. 내가 경험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한 세미나입니다. 회원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보조 프로그램을 세무사랑 외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가치나 효용성을 경험해 보신 세무사님들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보고, 그리고 최근에 AI 열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세무사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는 그런 자리까지 포함했습니다. 오늘 진행할 순서는 먼저 텍스봇에 대해서 이태규 세무사님이 얘기를 해주시고, 이어서 TP를 권수진 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북스 양성모 수석연구원이 나오셔서 개발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좀 쉬었다가 챗GPT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컴플렉시티 제미나이까지 포함해서 AI 사용자 경험을 이제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세무사라고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송명준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 대표께서 나와서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한 45분 정도 마지막에 토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제 AI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라고 하는 걸 갖고 계시고, 또 이제 발표하게 되는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체험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들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보조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를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텍스테크 보조 프로그램이고요. 세무사랑 뭐 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회계를 할 때는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 수집 과정을 거치고 그 정보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회계 정보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세무 정보를 만들어내는 이 세무 작업이 있고요. 그걸 이제 다시 리포팅을 하고 고객한테 전달하고 팔로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1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주로 회계 세무 작업은 세무회계 프로그램, 세무사랑 위약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앞단에 일어나는 업무들, 뒷단에 일어나는 업무들이 이때까지는 예전부터 그 주로 수기 또는 엑셀로 많이 했었고, 또는 여러 가지 뭐 각자 도구들을 통해서 많이 좀 업무 효율화를 시켰지만 이게 이제 개인 사무실이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화 시켜서 보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뒷단에 일어나는 이런 이제 일들을 이제 좀 효율화 시켜주는 것들을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징을 보면 개별적으로 일어난 것들을 일괄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수기로 있는 것들을 전산적으로 웹에서 대시보드 형태로 다 보여주고, 홈택스에 있는 정보들을 모두 가져와서 대시보드에서 보여주고, 보통 항공기에서 보면 조종사들이 모든 화면을 자기 눈앞에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통제가 가능한 거죠. 보조 프로그램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뭔가 사무실 운영을 할 때 한눈에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정보가 내 눈앞에 떠 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고 고객하고 공유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를 이제 보조 프로그램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 너무 좋고 시간을 단축시키고 업무를 많이 하게 해준다, 또는 야근 안 하게 해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에서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막상 현실에 부딪히는 점이 있다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습 독성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 저항 시기라고 그러는데 한두 달이겠죠. 처음에 요 시기에는 일을 이중으로 하는 느낌이 있어요. 원래 하던 일들 해야 되고 이것도 따로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우리는 정합성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깔끔하게 다 끝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요 초기에 이런 저항의 학습 곡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하고 들으시고, 또는 직원을 우리 도입을 해야 되는 이런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월하게 하려고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키맨이 있으면 돼요.
그걸 레퍼런스라고 그러죠. 세무사님이 말 익히셔가지고 잘 쓰고 있으면 어떤 에러가 생겼을 때 고객센터가 아니고 내가 해결해주면 또 내가 잘 쓰는 걸 보여주면 이게 지금 수월하게 정착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직원 중에 IT에 아주 좀 잘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직원들 있죠. 이런 한 사람을 키맨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다음에 뭘 바로 할 수 있냐 그러면 수입 등록을 홈택스 가지 않고요. 그래서 수입 등록을 눌러버리면 홈택스 수입 등록하는 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가버려요. 홈택스 들어가지 않는 거죠. 여기서 바로 등록하면 등록됐습니다가 나옵니다. 바로 등록될 수 있거든요. 요게 이제 항배우이거든요. 예를 들어 비사업자로 해서 제 이름 치고 비번 치고 몇 가지 하고 등록 누르면 홈택스 얘가 가가지고 홈택스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인증서 가지고 들어가면 내가 세무 내리는 걸로 해서 떠 있겠죠. 동의를 누르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여기서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하진 않아요. 이 등록해놓고 뭘 하냐 그러면 다른 것도 하겠지만 수임 동의 발송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임 동의 신청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카톡을 누르면 카톡으로 가가지고 인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수임 동의 거기서 간편 인증을 하면 동의가 다 바로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사업자 등록을 받고 그 다음에 신분증 받았다 그러면 한 1, 2분 안에 뭐가 끝나냐 그러면 수임 동의까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뭐 이거 보통 지금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받고 홈택스가 등록하고 그 다음에 써가지고 첨부해서 올리죠. 그러면 그 오후에 민원실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앞에 손님이 있거나 또는 이제 이게 톡으로 가니까 가면 1, 2분 안에 인증하는 게 수월하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걸 쓰면서 느끼는 것들 좀 말씀드리면 아쉬운 점이 사실 있어요. 기능적으로 아직 개발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쪽도 하는 거. 우리 플랫폼 세무사에 가보면 전자계약을 하게 해주거든요. 바로 거기서. 저는 요즘에 전자계약을 통해서 세무계약을 하거든요. 전자계약이 아주 수월하고 바로 남아있고 상대방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수관리 기능이 아직 없어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TP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 프로그램이죠. 위하고 더조 세무서랑하고 연계가 잘 안 됩니다. 이거는 비즈북스는 좀 연계가 잘 되는 거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는 통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고 좋은 점은 이제 하나의 아이들이 여러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뭐 튕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부사이자별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 거면 제 것만 쭉쭉 볼 수 있는 거죠. 남의 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주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회사가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빠르고 기술적인 AS는 대응됩니다. 근데 개발에 대한 우리 세무사들이 원하는 이런 기술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은 좀 오래 걸린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잠깐 우려하는 게 가장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비즈냅이 그랬는데요. 하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접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잘 쓰다가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죠. 그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실 또 도입 못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내년 되면 더 좋은 거 나올 건데 굳이 이거 학습할 필요 있냐 이런 거죠. 그거 뭐 사실 그거는 저도 그 걱정이 있거든요. 세무사랑에서 아주 좋은 걸 만들어내시면 다 그걸로 가죠.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긴 한데 여기는 그래도 이제 지금 1000개 이상이고 꽤 다른 이제 사업 모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은 더 개발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수진 세무사입니다. 특히 이력 관리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의 그 이력 적는 스타일에 따라서 남기는 게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무실마다 그 남기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직원들이 따라와야 됩니다. 저희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제 저희 직원이 남겨놓은 건데 제가 이제 개인 정보가 있어서 많은 부분을 좀 가리긴 했는데요. 저희는 시작할 때 제가 다른 거래처를 남길 수도 있잖아요.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무조건 오늘 날짜를 씁니다. 25, 10, 29, 권. 직원은 만약에 박씨다, 그럼 박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 중에 하나를 따서 무조건 권, 박 해서 내가 이거를 어디서 받았는지, 카톡에서 받았는지, 메일에서 받았는지, 팩스에서 받았는지 이런 식으로 짧게 적어놓고 어떤 자료를 이제 내가 받았고 어떻게 처리를 했고라는 것을 간략하게 남겨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필요한데 제가 해보면 경력 직원분들은 적어도 안 남겨요. 그냥 파일만 딱 올려놓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계속 강요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눈치 싸움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는 것에서 가장 큰 이제 애로사항은 직원들의 협조입니다. 네.
직원들이 협조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쓰자 했을 때 그거를 카리스마 있게 밀고 나가는 세무사님이 이거를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사무소에 실장님이 나가셨어요. 이제 같이 안정감을 찾았던 실장님이 나가시고 풍파가 밀려왔죠, 저에게. 그래서 다른 분이 오셨어요. 또 다른 연차가 더 높으신 분이 오셨는데 이런 저희가 이거 보조 프로그램 쓰고 있는 거, 그럼 저희는 또 구글 드라이브도 쓰고 구글 캘린더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씁니다, 저희가. 근데 이거를 못 따라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셨어요, 이틀 만에. 굉장히 제가 이 TP 프로그램을 쓰는 게 너무 좋은데 저희 사무소에 처음 온 직원은 이걸 먼저 받아들였을 거잖아요. 제가 한다고 하니까 해야 되고. 근데 그 직원분은 이걸 너무 잘 쓰고 있고 막 이 안에서 자기가 막 컬러를 다 꾸며가면서 막 볼드 처리해가면서 막 너무 잘 남겨놔서 제가 그 직원 1억을 읽을 때면 되게 부담감이 와요. 너무 꼼꼼하게 많이 남겨놔가지고 읽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직원들마다 다른데 그 직원분은 TP가 없으면 이제 자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없다. 계속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전에 나가신 실장님은 이제 경력직이 너무 오래된 경력직이다 보니까 제가 TP를 줘도 본인은 또 따로 엑셀로 또 관리하고 또 막 서버에 자기 컴퓨터에 다 저장시켜 놓고 그래 놨더라고. 근데 다행인 건 자기 컴퓨터에 있어도 어쨌든 서버에는 TP를 통해 서버에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분이 나가셔가지고 이제 나가셔서 뭐 저희가 자료를 못 찾는 일은 사실은 없어요. 네, 다 자료는 다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단점은 서버가 이제 저희가 웹 기반이 아니다, 이게 웹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서버를 통해서 모든 게 다 관리가 됩니다. 그 서버가 바이러스를 먹는다든지 서버가 이제 마스팅이 가면은 얘도 같이 마스팅이 갑니다. 모든 자료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서버를 항상 주기적으로 백업을 시켜놓는 게 이 프로그램의 이제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되고, 클라우드로 가는 방식을 제가 그때 개발한 세무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진짜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클라우드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그래서 클라우드로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운영 비용은 일단 7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운영 비용 그 비교표를 보고 여기가 제일 비싸구나 생각을 저는 되게 싸다라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도입할 때 저희 가격이 이거보다 좀 비쌌습니다. 네, 기억이 제가 잘 안 나는데 10만 원, 9만 원 이 정도였던 것 같고, 점점 사용자가 많아지고 이제 좀 경쟁이 많아지다 보니 좀 가격을 내린 것 같아요. 지금 7만 원이고 신규 설치비가 이제 25만 원 정도 있는데 6개월 선납을 하면 네,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초기에 내고 이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6년 가까이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일단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6년 동안 쓴 것 치고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 기능에 비해서 많이 쓰는 게 없어서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 회사에서 이제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꼭 부산에 내려와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 직원들이랑 같이 듣고 이렇게 넣어보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좀 바쁘셔서 그런지 강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가 이제 있으면 그때 또 업데이트된 강의를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관련해서는 이 세무사님 두 분이 정말 업데이트를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TP 여기는 고객센터도 이제 따로 있어가지고 뭐 안 되면은 뭐 바로 연락하면 이제 원격으로도 처리를 해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네, 잘 쓰고 있는데, 저도 바람은 사실 세무사랑 이거를 흡수했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제가 쓴 경험을 공유를 해드렸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양성모 수석연구원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사용하는 공감대가 아니라 저희는 개발자 위주에서 이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나왔고요. 간단히 시연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소개해드린 제품하고 솔직히 기능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지금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름은 텍스 비즈북 프로고요. 웹으로 개발되었고 별도의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한 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을 시작합니다. 로그인을 처음 해야 하실 일은 그 사용할 사원을 등록해 주시고, 그다음에 홈택스, 위택스 인증서, 그다음에 수임처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이메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관리입니다. 이 업무 관리는 사무실 내에서 휴가원이나 뭐 기한 문서를 작성해서 결제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서 작성 탭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문서를 작성하시고 첨부 파일 있으면 첨부 파일 추가하시고요.
결제선을 지정하여 상신을 합니다. 그러면 결제자는 문서 확인 탭에서 문서를 확인하신 후 결제를 하시든 아니면 결제 의견을 주셔서 보류, 재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보 파일은 미리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현재 이거는 10메가, 첨부 파일은 10메가 이하로 제가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좀 사무실 내에서 전자결제 좀 간단히 할 수 있게 저희가 그것도 시스템 구축했습니다. 현재 이 메뉴는 저희가 개발은 되어 있고 아직 업데이트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먼저 세무대리는 수임업체의 모든 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개발 의도가 지금 엑셀로 주고받는 거래 내역을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까, 또한 신고에 대한 누락이나 방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개발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수임업체의 거래 내역을 수집하는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임업체가 거래 내역을 수집하기는 어떻게 해야 하냐? 수임업체가 비즈복스에 가입을 하고 각 기관별로 인증서 또는 아이디 비번을 입력하시면 저희가 매일 새벽에 자료를 수집해 옵니다. 통장, 은행에서, 카드사, 홈택스에서 또 여신, 그다음에 그 온라인 매출. 그럼 그 자료를 저희가 매일 새벽에 자료 수집해 옵니다. 요게 그 자료 수집하는 내역을 세무대리인이 관리하는 페이지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를 클릭하시면은 수집 일자와 수집 건수, 그다음에 오류된 사항을 검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임업체 관리입니다. 이 수임업체는 이 텍스 비즈북 프로 안에서 내가 비즈북스 안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수임처를 등록하는 화면이고요. 직접 등록도 가능하지만 세무사랑 회사 등록에서 회사를 선택한 후 비즈북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데이터가 비즈북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색깔이 있는 게 있고 색깔이 없는 게 있습니다. 색깔이 있는 거는 이 수임자가 비즈북스에 가입을 했고 나랑 연결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색깔이 없는 업체들은 비즈북스에 내 수임처는 되어 있지만 현재 이 업체가 비즈북스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 이 업체를 가입시키려고 하실 때는 가입 초대 URL을 복사해서 이 URL을 업체에 주시면은 기본 정보 날라가서 업체는 간단하게 회원 가입이 할 수 있습니다. 수집 정보는 수임업체가 거래 내역을 수집하기 위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기관별로 등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탭이고요. 혹시나 세무대리인 사무실에 수임업체의 인증서가 있다, 그러면 직접 등록도 가능합니다. 민원증명 발급은 아까처럼 똑같이 설명했듯이 홈택스 8종을 지원하고요. 발급받을 민원증명 체크하신 다음에 발급 신청을 누르시면은 발급 내역에서 즉시 발급 신청 가능하고요. 발급된 내용은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민원증명을 수임처에게 전달을 해야 됐으니까 전달하는 방법은 이메일 전송, 수임처 이메일, 서류화면 그런 수임처가 비즈북스에 가입하면 수임처 페이지에 서류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임처는 저희가 앱 모바일 제공해서 모바일도 알림 가능하고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림톡 전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방법으로 수임업체에게 민원증명 발급 전송할 수 있고 전송 이력까지도 관리가 가능합니다.